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네요. 네. 이 질문 답변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 말씀하셔도 되고, 또 향후 개정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제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또 질문을 또 누구에게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집어서 어떤 분에게 질문하실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하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 할 겸 앉아 계신 분 다시 한번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또 처음 앉아 계신 분도 계시니까요. 좋습니다. 권인관 연구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시각적 시소대 시국과에 근무하는 권인관 연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년관리본부 생물안전생각과 신행섭 연구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에 근무하는 이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하우스정보센터의 김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생물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 연구안전센터의 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의 김지입니다. 예, 저도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바이오안전정보센터의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형식에 따라서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이게 좀 기록이 남으니까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거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한번 멘트 하실 사항이 있으면. 예. 저희가 지금 보건복 피부에서 LMO와 관련된 사항에서 이제부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의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된 기준들 중에서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의무화시키고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을 필수로 시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가 승인에 대한 개발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연구자분께서 볼 때는 좀 규제 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현재 저희가 LMO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위해 관리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연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연구기관에서 기관생물안전위원회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위해성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향후에 국가 관리에 대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국내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은 그런 필수 IBC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제 같이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향후에도 그런 부분의 방향성은 자율적인 위해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예, 다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LMO 연구안전센터 최경아입니다. 오늘 패널을 참석하신 분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각 부처에서 지금 현재 LMO 법을 운영하시면서 과태료나 벌칙이 나간 사례가 있으신지 그런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난해 14년에 최초 연구시설 현장 점검을 하면서 관리 운영 대장의 미작성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3개 기관에 부과가 됐었고요. 총액은 1,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익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료용 LMO에 대해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낙곡이라든가 아니면 사료 공장 주변의 지역에 낙곡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그걸 이제 조사를 계속 아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쪽에서는 과태료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계라든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농산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과태료가 상당히 없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LMO 개발 실험에 관련된 사전 승인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에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과태료가 부과된 건 아닌 사항은 아니고요. 벌칙도 적용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지역시에서는 19명 예외 방송 관리를 하는데요. 19명은 사람이 이제 직접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자는 반드시 사전 심사를 거치고 또 수입 당시에 저희가 실제 건건마다 1년에 한 100여 차례 정도 하는데 현지 실사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좀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LMO 관련과 그런 사례는 없고요. 한 사례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GMO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차례 정해가지고 예제적으로 형태로 하고 있어 표시 위반 사례 경우는 이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약처리 식품개념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아마 근거로 해서 표시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가진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기관 자료를 보게 되면 동물용 약품, 그다음에 수산동물의약품, 그다음에 사료첨가제, 사료총제, 소독제, 멸균제, 방부제, 수술용 실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데 이런 제품 자체를 관리하시겠다는 LMO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LMO를 관리하시겠다는 건지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면 두 번째 질문. 예, 추가하는 거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 말씀하신 동물의약품 제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뒤에 말씀하셨던 수술용 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개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MO 관리는 LMO 법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입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생물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미들 수술용 실의 재료가 되는 사항을 생산할 수 있는 LMO를 개발할 경우에 그것이 보건의용 LMO에 해당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생물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물질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의약품 자체보다는 결국은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체가 위약품 자체가 백신같이 이렇게 생물체인 경우는 해당되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원료에 이제 미생물이 이용되니까 이럴 때 안전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저 뒤에 계신 거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최예태라고 하는데요. 패널 분들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농식품부 관할로 해가지고 저희 각 지방에 각주 방역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물론 지자체나 수소는 되어 있지만 사업은 보통 농식품부 관련한 사업들을 저희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은 진단을 목적으로 해서 그 미지의 치료를 배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미지의 치료를 이렇게 전환 접종을 통해서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LMO법에 따른 그 실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BS3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지만 향후 이제 BF2 시설도 그 신고가 의무화되고 그에 따른 또 RBC도 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순 진단의 목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게 LMO법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게 많이 논의됐던 상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법 개정 상황 중에 예민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LMO 연구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 보면 1, 2등급에 대한 신고를 검역본부는 동물질병 관련 국공립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조축산위생연구소 이렇게 두 곳에서 이제 이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유예 기간이 3개월로 잡혀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 그러니까 농림청 검역본부 자체에서 이 연구 시설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오셔서 그 담당자분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예, 교육을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좀 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송선아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에 대한 그 안전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생물안전 2등급 관리시설, 실험실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법이 시행이 됐고 이제 그거를 준수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유예 기간이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정확하게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그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확실히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연구시설의 신고 제도 자체는 2008년에 LMO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1, 2등급 유전자 관련 생물체 연구시설을 운영하시는 기관은 꼭 연구시설을 신고하시고 연구시설을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그 통합고시 개정에 따라서 설치 운영 기준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 통합고시 규칙에 보시면 제9장 전체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30일에 통합고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3개월의 기간 동안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죠? 10월 마지막 날. 10월 3일. 네. 네, 그때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후원하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겠죠. 예, 1, 2등급 경우는 미래 소환이지만 공공기관은 또 각 부처별로 소환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에서는 김종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지금 법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저희 거기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국방부에서는 생물무기 금지 훈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 세계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어떤 그 실험대에서 뭐 승인을 받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신고하는 내용 자체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라 방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평론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국가 방역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좀 위원회 방치하고
우선 첫 번째 이제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방부가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요청하는데 안 받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앙 행정기관 갔을 때는 저희가 만약에 그 세 개의 기관인데 그 세 개 기관이 그 특례를 통해서 우리 국방부만 따로 이게 안전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 좀 위임받아가지고 제가 검사한 결과를 통보해준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분은 지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생물무기 개발되면서 LMO도 같이 이제 이용이 될 경우 이 LMO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의견 듣고 두 가지입니다. 법 개정 문제 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법에서는 관련 그 업무를 위탁을 해줘야겠죠. 뭐 사무부든 어디 부에서 관련 업무를 국방부 위탁 나오고 있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아니면 통해서 좀 하셔서 그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아시는 분이 싶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코멘트를 좀 드리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물무기금지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우리가 지금 소관하는 LMO 법은 아닙니다. 국내에 생물무기금지법이기 때문에 생물무기금지법과 LMO 법을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LMO법의 국가 책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사전 협의나 조율을 통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으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배신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이 심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부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아까 좀 계시죠. 네, 한국학술연구소 강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법률 개정되면서 2등급 이상 생물안전위원회 구성하고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10월 말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를 다 한 다음에 어딘가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10월 말까지 만들어서 자체 보유하고만 있으면 되는 건지. 관리자 책임자 같은 경우도 지금 2등급하고 3등급하고 책임자 관리자는 이름은 똑같이 쓰는데 하는 역할이 굉장히 같은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도 보니까 20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이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환도 되지 않고 보수교육도 4시간 각각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지. 예. 또 지명부에서 BL3 관련 얘기시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BL3 이상의 시설의 경우에는 교육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BL3라는 위해도가 높은 병원체를 또는 LMO를 취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저희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교육에 대한 사항이 BL2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BL3 이상은 전문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간도 좀 다르죠. BL3는 그만큼 좀 위에 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BL3의 수준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BL2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중복이라고 보기는 좀 혼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BL2 지금 연구시설 내 종사자이기 때문에
BL2 시설에 들어가는 인력, 그 다음에 BL3 내에 들어가는 인력, 연구자가 되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BSL2의 경우는 만약에 BSL3에 책임자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BSL2까지 할 경우에는 BSL2 쪽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BL3에서 교육받은 사항이 BL2에 오가는 시간을 상회하기 때문에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법 체계상 교육 기준 이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BL3에서 교육받은 사항이 불인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안전위원회 구성과 책임자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신고 절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적으로 마련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전반적인 조사는 한번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생물안전관리 책임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교육은 이수를 하셨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연구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존의 3개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교육을 요구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LMO 법률 자체가 이번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을 좀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교육 받으신 연한 정도는 제한을 좀 줄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그러면은 BL3와 BL2를 다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BL3는 현재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에서 그 BL2급 실험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하는 걸로 기관 전체적으로 하나의 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다 하는 걸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생물안전위원회와 생물안전관리 책임자는 기관 차원에서 마련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3대급 시설을 운영하신다 등의 사유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 기존의 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좀 말씀드리면 기관생물안전위원회가 혹시나 어떤 기관의 경우는 인력이 좀 소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합법에 따라서 연구시설안전위원회가 있고 동물시설윤리위원회가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다음 부분에서 현재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별도로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부분에서 필요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필요한 구성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포함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셔도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기관생물안전위원회라는 부분이 별도로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에 대한 가이드는 생명공학용 청법에 따른 유전자 제작 실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 제작 실험 지침에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대한 기준과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좀 더 표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 박사님께서 이제 연합법에 의한 동물안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실험동물위원회의 생물안전위원회 기능을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LM법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 관련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험동물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위원회는 같이 이렇게 공동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연합법에 따라서 연구실안전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지금 LMO법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2등급부터 이제 필수로 되어 있지만 생물안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안전위원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나 연합법 그런 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LMO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나 연구실 연합법에 따른 안전위원회가 이러한 RBC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위원회를 별도로 법률에 따라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통합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제를 둔 말씀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전문위원들이 포함된 그러한 부분으로 통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실험동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대체할 수는 없죠. 기관생물안전위원회라는 것이 분명히 그 내부 운영 규정상 통합위원회에서 명기가 되고 기관생물안전의 심의를 기관생물안전 내부에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이제 이런 1, 2등급 연구시설 설수면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이제 미래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정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야지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에서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 같고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 해석이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알아들었고요. 지금 상정한 10월 30일부터 어쨌든 점검이나 이게 발표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해서 가이드라인 더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근데 아까 연구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도 따로따로 A위원회, B위원회, C위원회가 따로따로 있고 그 구성원이 유사한 거는 문제가 없다. 요건만 만든다면 이런 신문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협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더 이상 숨기신 분이 없으면 정말 끝내 죄송합니다. 네, SK케미칼 김윤희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시은석 연구관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고위험 병원체로 관리되던 조류인플루엔자 2차 감염증 바이러스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성 이생물 별도 지정이 되고 동물 환경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도 LMO법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그 바이러스마저도 LMO법으로 관리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이해하고요. 먼저 이해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서 분리되든 동물에서 분리되든 사람에서 분리되든 현재 우리가 LMO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 개발의 유해성 심사를 하기 위한 필요성을 볼 때에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라고 해서 인체에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해당이 없겠죠. 하지만 동일한 바이러스가 동일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전제로 할 때에 유대가 어디라고 해서 그것이 배제된다면 현재 우리가 LMO를 관리할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병원체가 유대가 어디냐는 것보다는 병원체 특성, 병원성에 따라서 지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부분이 개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고 환경에서 분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양에서 H5N1을 분리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환경이나 동물에서 분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LMO에서 관리가 해야 될 겁니다. 부연한 말씀드리면 합성된 유전자라 하더라도 또 현재의 LMO로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고위험 병원체 LMO에서 국가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고위험 병원체로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보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고위험 병원체로 감염병 예방법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병원체와 LMO에서 관리해야 될 병원체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고위험 병원체로 관리해야 될 사항들은 별도로 병원체를 관리하고 LM에서 관리해야 할 병원체는 LM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것은 뭐 저희가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고위험 병원체 중에서 전혀 병원성을 비가역적으로 소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혀 병원성을 일으키진 않죠. 사람에게 접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나 그 병원성을 비가역적으로 소실했다 하더라도 LM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에서의 그 심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법률에서 관리해야 될 병원체나 생물체를 법률의 목적에 따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분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고위험 병원체를 신고하고 수입 신고하고 이동할 때는 인체에서 유래된 것만 해당됩니다. 모든 병원은 아니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과 H7N9과 같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경우에는 인체에서 유래된 것만 고위험 병원체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LM법에서는 인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더라도 동물에서 유래된 H5N1도 LM으로 개발할 때는 관리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LMO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얘기신 거예요? LM법에서는 LMO만 관리가 합니다. 물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예, 저희가 몇 번 설명회도 하고 포럼도 했지만 주로 콩이나 옥수수 같이 식물 위주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오랜만에 연구 분야 이쪽 위주로 많이 이번에 진행가 되어 있었고 아마 법개정도 그쪽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지금 농림부라든가 미래부라든가 미래부 아까 버리고 워크숍 예정하고 있고 농림부도 따로 또 사료업체라든가 전반적인 예상자를 예상하고 또 설명해서 예정하고 있을 때마다 곧 공지가 나갈 겁니다. 향후에도 부처별로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가 워크숍 같은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진한 사항은 또 그때 또 참여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여러분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신행설 연구관님 말씀 듣다가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 언뜻 무심코 의문이 생기면서 지나치게 다시 떠올라서 여쭤보는데요. LMO법은 LMO로 만들어진 생물체죠. LMO만 다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발표 중에 합성된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물체도 관리하신다고 그렇게 포함을 시키셨죠. 합성된 유전자는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소위 합성생물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합성생물학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습니까?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의 한계에서 볼 때는 합성생물학의 범위가 상당히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체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LMO를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체 그 젠뱅크나 이런 데서 시퀀스 정보를 보고 유전자를 단순히 합성하는 행위는 LMO의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합성된 유전자를 이코라이나 또는 현재 살아있는 생물체, 합성 생물체가 아닌 살아있는 생물체에 도입을 할 경우에는 LMO에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 생물체와 합성된 유전자를 이미 알려져 있는 종속으로 분류되어 있고 되어 있는 그러한 생물체에 도입하는 경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도입된 유전자는 합성된 거죠. 그러니까
도입되는 합성생물학.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뭐 하시진 않겠습니다만 합성생물학하고 인재 배련 기술하고 어떤 중간 것 같은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프로토콜 그리고 또 우리 LM법이 그대로 프로토콜을 정의에 따릅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LMO를 만드는 현대생물학 기술, 인재 배련 기술하고 합치가 되는지 또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된다면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그 의학 분야 외에도 질병 분야 외에도 다른 부처 소관의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령 산업용 같은 경우에 다 공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합성생물학이 이 국제적으로 다시 또라기보다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생물학이 이제 산업화 연구가 많이 지정되면서 이 안전관리도 동시에 심도 있게 논의되는 이제 그런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드는데 거기에 아마 영향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분명한 대답을 원하기 한다기보다 어떤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는 코멘트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환경영향 평가에서 사실은 이 법 개정 이전에 부초반에 환경부의 그 조사가 미디어에 나오고 하면서 그 부초반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놀이장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번에 법 개정에 아주 야심차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환경부 김지현 연구관님께서 혹시 환경부는 어떻게 좀 그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보 관리 체제에 나아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의되는 데부터 아까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고 이번 새로 들어가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부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금 잘 나가겠다는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어떤 필요성이나 그 중요성에 의해서 각 법에서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드리고 그렇게 공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법령집을 다들 받으셨을 줄 압니다. 2008년에 처음 법이 제정이 되고 처음으로 개정이 돼서 이렇게 멋있게 법령집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원으로 완판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더 제작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만약에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발송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저희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도 뭐 오늘도 다 무료를 안 들었으니까 무료로 나가겠죠? 예,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그 맙세번 전시회도 운영이 되는데 그들은 아마 나가지 않을 싶습니다. 다들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래도 질문을 꼭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신 분이 있으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국민경영원의 그 생태안전연구부의 송혜윤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환경영향조사, 아까 환경부의 김지현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안을 갖다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정밀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그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좀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마련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또 부처단끼리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부의 위탄과죠. 위탄과저 정부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정된 시간보다 발표가 한 20분 먼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심시간으로 질문답변 시간도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빨리 끝나서 전체적으로 한 25분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14차 에어 프로그램 세미나 목적 설명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구체적인 관계국조별로 하는 설명회나 목표를 많이 받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9월 29일부터 평창에서 바이오안전성에서 강사고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제7차 회의인데요. 개최합니다. 170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고 한 1,500명 이상이 이제 등록을 하는 그 큰 회의인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 전시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번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